우주의 기원과 존재 이유에 대해 탐구했던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와 함께했던 질문인 세상의 기원에 대해 스티븐 호킹의 과학적 관점 외에도 사람들은 철학적, 신학적, 형이상학적 등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들만의 수많은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16세기 이전 고대 철학과 종교 교리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최종적인 운명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반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을 사람들은 우주론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16세기 이후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주론 또한 과학혁명의 영향을 받게 됐고 이전의 철학과 종교들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세상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의 상태를 모든 것이 존재하는 상태로 바꾼 단 한 번의 사건, 바로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은 앞서 말한 인류의 오랜 질문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인간이 내놓은 대답의 최신 버전 중 하나이며 과학적 설득력까지 갖추고 있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태초에 존재했던 높은 밀도의 작은 점은 한순간 폭발하며 순식간에 팽창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크기의 점이 은하 전체 크기와 맞먹는 크기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10⁻35승초.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 분의 1초 만에 일어난 우주의 초인플레이션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한 이 폭발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냈고 폭발 후 팽창해온 우주는 점점 그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대세가 되기 전 우주는 고정된 크기와 밀도로 정적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습니다. 지금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무려 아인슈타인이었기 때문이죠. 1917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다가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넣어 정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우주상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주가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 은하들이 제자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에는 중력을 대항하는 청력이 있다는 가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만약 우주상수라는 개념이 없다면 은하 간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있음에도 은하들이 가까워져 충돌하지 않는 것은 정적인 우주에서는 설명이 불가했을 테니까요. 아인슈타인의 이 아이디어는 안정적이고 영원한 우주라는 일반적 통념과도 일치했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의 관측 결과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은 힘을 잃게 되죠. 허블은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나 별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적색편이 현상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빛을 내뿜는 광원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빛이 원래의 색보다 더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적색편이는 현재까지 관측된 거의 대부분의 은하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사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인간은 새로운 우주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빅뱅 이론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연구소인 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16년 노키아의 자회사가 되어 현재는 노키아 벨 연구소라고 불리는 이곳은 트랜지스터를 발명해 전자 분야의 혁명을 일으킨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63년 이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은 커다란 고감도 안테나를 사용해 위성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감지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지어스와 윌슨은 자신들의 안테나에 대해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안테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낮고 신비한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음이 거슬렸던 두 사람은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테나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을 잡고 주변에 전파 간섭을 줄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도 했지만 안테나를 통해 들려오는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한편 그곳에서 불과 60km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로버트 딕이 이끄는 물리학팀은 빅뱅 이론의 증거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빅뱅이 방출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훗날 우주배 경복사라고 불리게 된 그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죠.
연구 결과 빅뱅의 그 잔여 에너지는 온도가 있으며 관측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공간에서 균일한 소음으로 감지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똑같은 특성을 가진 에너지를 관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펜지어스와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팀이 찾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안테나에 무슨 짓을 해도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곧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안테나의 이상한 소음에 대해 말했고 그 소음에 대해 듣게 된 로버트 딕은 벨 연구소 안테나의 이상한 소음이 바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대폭발의 잔여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결국 안테나에 무슨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던 그 소음은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이 찾던 빅뱅의 잔여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함께 팀을 이뤄 우주 배경복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 배경복사라는 강력한 증거까지 발견되자 빅뱅 이론은 우주론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빅뱅의 커다란 증거가 발견되고 과학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빅뱅 이론의 초기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초기 우주는 수소와 헬륨을 만들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죠. 현재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수소와 헬륨은 빅뱅 이후 처음 몇 분 동안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팽창과 함께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죠. 수소와 헬륨은 마치 우주라는 완성품을 조립할 때 필요한 레고 블럭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의 99%를 차지하며 이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 전체에서 각각 수소 3, 헬륨 1의 균일한 비율로 관측됩니다. 이 균일한 분포는 빅뱅 이론의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되는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설탕이 골고루 섞인 작은 밀가루 반죽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반죽이 구워져서 커다랗게 빵으로 부풀게 되어도 빵 전체에서 균일하게 달달한 설탕 맛이 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뱅 직후에 지속되는 우주의 팽창에도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전체 영역에서 균일한 비율로 관측되는 것은 이 가벼운 원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가 팽창하며 균일하게 퍼졌다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우주는 냉각되고 팽창하면서 수소와 헬륨들이 결합하기 시작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합니다. 성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가스구름은 자신의 중력으로 밀도 높은 지역을 형성하고 증가한 밀도는 다시 더 큰 중력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회전하는 물질 원반인 원형별을 형성하게 되죠. 원형별의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수소 원자는 핵융합을 통해 결합해 헬륨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빛과 열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성이라고도 부르는 것,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별은 수소를 소진할 때까지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계속 융합해 나가지만 영원할 것 같은 이 별들도 결국 연료를 모두 소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수소와 헬륨보다 훨씬 무거운 여러 원소들을 우주로 뿜어냅니다. 다양한 원소가 풍부한 이 별들의 폭발 잔해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합쳐지며 새로운 세대의 별과 그 별을 공전하는 행성들을 형성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여러 행성들처럼 말이죠. 또한 초기 별이 폭발하며 우주로 뿌려진 다양한 원소들은 매우 희귀한 행성의 환경과 만나게 되면서 복잡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인과 같은 원소들을 포함한 초기별의 잔해들은 모두 초기별에서 핵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원소이고 수명이 다한 별들의 폭발을 통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에서 마침내 생명이라는 특이점을 맡게 됩니다. Riches in the